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됐습니다.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 잇단 산재 사고로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받은 포스코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 여건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동요제에서 아리랑을 불러 최초로 상을 받은 아리랑 음반이 문경시에 기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리겠고 몸으로 느끼는 서늘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쌀쌀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한껏 떨어진 기온에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 온 곳이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안동도 0도로 연일 무척 춥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 13도, 안동은 10도로 어제보다 기온 내려가고 종일 찬 공기 느껴지겠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대구와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의 경우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절기상 소설인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이면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달성군이 군 자체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젠 교육청도 중학교까지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독 대구시만 못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0.1%포인트 내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 한 명에 연간 60만 원 정도 급식비를 아껴 소득이 늘어난 효과도 봅니다. 복지에다 소득을 올리는 효과도 뚜렷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내년에 시행합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그런데도 예산 타령을 하며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여야 대구시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구가 늘 어렵지만 이런 무상급식까지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되겠나?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와 협의만 된다면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혹시나 그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그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다른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구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시장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육행정 비판과 무상급식 전면 도입 촉구 등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달성군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대구시 교육청까지 준비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는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주변 이웃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지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면 이웃이 따뜻해집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생 도움으로 자서전도 만듭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까막눈 어르신들이 성금 지원으로 수업을 받고 한글을 깨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19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성금 1억여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를 주제로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73일 동안 이어집니다. 목표 모금액은 대구 99억 8,900만 원, 경북 152억 원, 경기 침체와 공동 모금의 비리 등에 따른 기부 거부감이 목표 달성을 위한 걸림돌입니다. 대구 시민이 250만이니까 1인당 커피값 한 4,000원씩만 기부를 하시면 100억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은 ARS 전화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구문화방송도 성금 모금 전용 계좌를 마련해 온정 나누기에 동참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 초 잇단 산재 사고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에서 최근 또다시 하청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래 6명이 해야 할 작업을 규정을 어기고 3명이 하다 벌어진 사고인데요. 포스코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노동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포스코의 오랜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제 포스코가 책임져라. 포스코가 책임져라. 지난 12일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의 작업 사양서에 따르면 6명이 투입돼야 하지만 무리하게 3명이 작업하다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결혼도 안 한 작업자가 지금 불구가 돼가지고 저 인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들은 포스코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도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부도덕한 경영을 규탄했습니다.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시에 따라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올 들어서만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광양제철소에선 협착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6년간 포스코의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협력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일 만큼 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포스코 직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인원 충원보다는 시간으로 이게 노동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부분으로 보면 한 45%에서 50% 수준이고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위험 작업은 직종에 구분 없이 하고 있고 출선 작업 등 상시적인 위험 작업은 오히려 포스코 직원이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 근속을 감안할 때 포스코 직원의 70% 수준이며 올해도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1,000억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올해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도 무리한 작업에 따른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인력 충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 아리랑은 지역별로 다양한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문경세제 아리랑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선 가운데 국제동요제에서 최초로 상을 받은 아리랑 음반이 문경시에 기증됐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6회 제키노 도로 동요제에서 불려진 아리랑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홍이경, 홍이진 씨 자매가 당시 7세와 4세 나이로 참가해 아리랑을 불러 2등상을 받았습니다. 이 음반은 당시 동요제에서 수상한 노래를 LP로 제작한 것으로 아리랑 최초의 국제경연대회 수상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불리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귀국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홍미경, 이진씨 자매는 2018 문경 세제 아리랑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음반을 기증했습니다. 그 아리랑 박물관이 열리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가 생겨가지고 그 특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꺼이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문경 씨는 다음 달 문경 세제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디아스포라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세계 아리랑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리랑은 물론 해외 동포들이 부르는 다양한 아리랑을 보고 들을 수 있어 아리랑 도시 문경과 세제 아리랑의 위상을 세계 속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아리랑 2018 문경 세제 아리랑과 이번에 기증한 음반이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경 씨는 이 음반을 세제 아리랑제에서 전시하고 이후에는 문경 옛길 박물관에서 전시해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달 전부터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취지는 고객의 갑질을 무조건 참지는 말라는 것이지만 감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합니다. 광주 문화방송의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한 고객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냅니다. 귀금속 수리 문제로 고객이 백화점 직원에게 화를 낸 인천백화점 점원 사제 사건입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 외에도 콜센터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자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이 걸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노동자도 위험을 인식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정노동법의 핵심입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개정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우려 또한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진 바뀐 법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책자를 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직원이 그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번ያን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동계는 폭언의 피해 규정이 애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률안에 이게 안 되면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관리 감독, 구체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교육청마다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공기청정기 관리 책임을 놓고 학교마다 갈등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병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가 가동 중입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13개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조만간 대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570여 곳에 설치되는 공기청정기만 8천여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임대와 설치, 유지보수 책임을 놓고 학교마다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관리 업무에 분장을 하도록 했는데 보건교사 측은 가뜩이나 많은 행정 업무에 공기청정기 관리까지 맡으면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민감군 학생에 대한 특별 보호, 그다음에 학부모
홍보,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지도를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설 관리를 행정실 쪽에서 해주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 행정 직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지보수 같은 일상적 업무는 본인들이 하더라도 관리의 최종 책임은 보건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건교사 13가지 직무 중 하나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위법성이 가장 큰 논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양측이 각각 소속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서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교직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구시가 설계 경제성 검토로 사업비를 아꼈습니다. 달서구 두류동에 짓는 지식산업센터는 외국산 자재로 설계된 창호를 국산으로 바꾸고 매곡정수장 시설 개량 공사는 여과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되매움 재료로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설계 경제성 검토로 총 공사비 80억 원이 넘는 건설 사업 16건에서 2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대구시는 설계 경제성 검토 성공 사례집을 만들어 공공공사 설계와 시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일 대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을 방문합니다. 유 부총리는 내일 오전 경북고등학교의 땅을 활용해 지은 공립단설유치원, 대구 황금유치원을 방문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후 1시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기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대구교육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대회 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노동자 3천여 명이 전면 파업이나 부분 파업, 연차 사용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합니다. 대구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구 스타기업 8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역 26개 중기업을 평가해 신규 스타기업 8곳을 선정했습니다. 8개 스타기업은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액 356억 원, 평균 수출액 155억 원으로 기계 자동차 분야가 3곳, 전기 전자 분야 2곳 등입니다.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전국 문화관광축제 정책토론회에서 영덕대게축제가 참가희망축제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올 2월 전국 축제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덕대게축제는 참가희망축제 부문에서 24%로 1위를, 인상 깊은 축제 부문에서는 26%로 화천 산천어축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축제의 유형은 문화예술형이 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 특산물형과 생태 자연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송 부동면을 주황상면으로 바꾸는 명칭 변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에 따르면 부동면에서는 이장 등 마을 대표 28명으로 구성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까지 마을별 설명회를 거쳐 찬반 의사를 물을 예정입니다. 청송군은 부동면 1,200여 세대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부동면에서 주황상면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지역 238개 사립유치원의 원화 모집 일정을 오늘 23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입학과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66개 사립유치원과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도 모두 포함됩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유아학습권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폐원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인근에 수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쌀쌀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한껏 떨어진 기온에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 온 곳이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안동도 0도로 연일 무척 춥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 13도, 안동은 10도로 어제보다 기온 내려가고 종일 찬 공기 느껴지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의 경우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 교통안전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 점점 흐려지고 오후 들어선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고령 영하 2도로 출근길 무척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3도, 고령 12도로 서늘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김천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와 김천 모두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0도, 예천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0도, 예천 9도 예상됩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5도로 찬바람 계속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절기상 소설인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지역 계속해서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